호프집의 두 남자, 일부 외로운 사계절. 미숙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남편이 떠난 지 벌써 3년. 처음엔 눈물로 지새우던 밤들이 이제는 담담한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55세의 나이에 홀로 아들을 키우며 운영하는 미소 호프집은 그녀의 전부였다. 엄마, 학원비 입금 좀 해줘야 하는데. 대학교 2학년인 아들 준호가 밥상머리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된장찌개를 아들 그릇에 더 퍼주었다. 알았어. 오늘 은행 갈게. 밥 많이 먹어. 엄마도 드세요. 요즘 더 말라 보이세요. 아들의 걱정 어린 눈빛이 미숙의 마음을 찔렀다. 하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어 보였다. 아들 앞에서만큼은 힘든 내색을 하고 싶지 않았다. 호프집은 저녁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문을 열었다. 미숙 혼자서는 벅찬 일이었지만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젊은이들은 이런 동네 호프집보다 강남의 화려한 술집을 선호했고, 나이 든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꺼렸다. 사장님, 여기 생맥주 2잔이요. 단골 손님들의 호탕한 목소리가 가게를 채웠다. 미숙은 능숙하게 맥주잔을 기울여 황금빛 맥주를 따랐다. 거품이 잔 위로 살짝 넘칠 듯 말 듯한 완벽한 높이. 15년간 이 일을 해온 그녀의 손놀림은 예술이었다. 사장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65세의 단골 손님 동호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는 3년 전부터 거의 매일같이 호프집을 찾았다. 은퇴한 중학교 교사였던 그는 호라비 생활을 하며 미숙의 호프집을 제2의 집처럼 여겼다. 동호 선생님, 또 그러시네요. 제가 벌써 할머니예요. 무슨 소리? 사장님이 할머니면 나는 증조할아버지인데. 동호는 언제나 그녀를 배려했다. 손님이 없을 때는 무거운 맥주통을 옮겨주고 취객이 시비를 걸면 나서서 중재했다. 미숙에게 그는 든든한 존재였지만 그저 고마운 손님일 뿐이었다. 2부 봄날의 설렘.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 보고 왔는데요. 어느 봄날 오후 밝은 목소리가 호프집 문을 열었다. 미숙이 고개를 들자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까만 눈동자가 빛나고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건강해 보이는 밀색 피부가 인상적이었다. 아, 네. 들어오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0살입니다. 성근이라고 해요. 40세.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렸다. 미숙은 속으로 놀랐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요즘 40대 남자가 호프집 알바를 지원한다는 게 조금 의외였지만 일손이 절실했던 그녀로서는 반가운 일이었다. 경력이 있으세요? 음식점에서 5년 정도 일했어요. 주방 일도 할 수 있고 홀 서빙도 문제 없습니다. 성근의 이력서는 깔끔했고 면접 태도도 성실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간절함이 느껴졌다. 미숙은 곧바로 그를 채용하기로 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나올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성근이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어쩐지 오랜만에 보는 봄 햇살처럼 따스하게 느껴졌다. 성근은 일을 정말 잘했다. 손님들의 주문을 정확하게 기억했고 무거운 맥주통도 가뿐하게 옮겼다. 무엇보다 그는 항상 밝은 얼굴로 일했고 그의 에너지가 가게 전체를 환하게 만들었다. 사장님, 이 소스 비율 정말 환상적이에요. 어떻게 만드세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 손에 익었어요.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언젠가 제 가게를 갖고 싶거든요. 성근의 눈이 반짝였다. 그의 열정이 미숙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녀는 그에게 하나하나 레시피를 알려주기 시작했다. 함께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한 달이 지나자 성근은 가게의 일원처럼 자연스러워졌다. 단골 손님들도 그를 좋아했고 무엇보다 미숙의 얼굴에 웃음이 늘었다. 사장님,
오늘 머리 다르게 하셨어요? 예쁘시네요. 고맙네요. 성근의 칭찬에 미숙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이런 감정이 얼마만인지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끼는 것 같았다. 삼부 흔들리는 마음. 사장님,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동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미숙을 불렀다. 그는 평소와 달리 긴장한 듯 보였다. 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동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장님을 3년 동안 지켜봤습니다. 혼자서 이 가게를 꾸려가고 아들을 키우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그저 고생하시는 게 안쓰러워서 자주 왔는데 언제부턴가 사장님이 보고 싶어서 오게 되더라고요.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도 아내를 잃고 7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외로움이 뭔지 압니다. 그래서 더 사장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나이에, 아니, 제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지만 사장님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동호의 고백은 진지했고 무겁게 다가왔다. 미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남편이 떠난 지 얼마 안 됐고 아들도 있고 압니다. 급하게 대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제 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동호는 조용히 가게를 나갔다. 미숙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며칠 후, 이번에는 성근이 퇴근 후 남아 있었다. 그래요? 미숙의 가슴이 또다시 두근거렸다. 설마 하는 예감이 들었다. 저 사장님 좋아합니다. 성근의 고백은 동호와 달리 직설적이고 짧았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성근 씨, 우리 나이 차이가 얼마인지 알아요? 15살이요.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이가 중요한가요? 저는 사장님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요. 사장님 웃는 모습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뛰어요. 이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요? 성근의 눈빛은 진지했다. 미숙은 혼란스러웠다. 15살 어린 남자의 고백이라니.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설렘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었다. 시간을 주세요. 저도 제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사부 소문의 그림자. 두 남자의 고백 이후 미숙의 일상은 달라졌다. 동호는 여전히 매일 가게에 왔지만 예전보다 조용했다. 그는 멀리서 미숙을 지켜보며 기다렸다. 성근은 더 적극적이었다. 틈만 나면 미숙을 챙겼고 무거운 일은 혼자서 다 했다.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 맛 정말 끝내주네요. 사장님, 제가 마감 정리할게요. 먼저 들어가세요. 사장님, 이거 제가 좋아하는 빵인데 나눠 드시라고 사왔어요. 성근의 작은 배려들이 미숙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였다. 그와 함께 있으면 웃음이 나왔고 일도 덜 힘들게 느껴졌다. 어느새 그녀는 성근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숙은 슈퍼마켓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저 호프집 사장님 말이야. 남편 보험금 꽤 받았다며? 그러게 5억은 된다던데. 그래서 그 젊은 남자가 꼬인 거 아니야? 요즘 젊은이들 돈만 보잖아. 에이, 설마. 15살이나 어린데 진짜 사랑하겠어? 미숙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우유곽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주울 생각도 하지 못했다. 보험금.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남편이 돌아가신 후 받은 보험금은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대부분 빚을 갚는 데 쓰였고 나머지는 아들의 학비와 가게 운영 자금으로 쓰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녀가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날 밤 미숙은 성근과 눈을 제대로 마주칠 수가 없었다.
혹시 그도 그 소문을 듣고 자신에게 접근한 걸까? 그의 다정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계산처럼 느껴졌다. 사장님, 어디 아프세요? 오늘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숙은 고개를 돌렸다. 성근의 걱정, 어린 눈빛조차 의심스러웠다. 오부 진실의 순간, 며칠 동안 미숙은 갈등했다. 성근을 멀리했고 동호의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동호는 안정적이었다. 그에게는 자신의 재산이 있었고 돈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할 이유가 없었다.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아들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엄마 요즘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밤에 한숨만 쉬잖아요. 미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에게는 정직해야 했다. 준호야, 엄마한테 두 남자가 고백했어. 네. 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미숙은 천천히 상황을 설명했다. 동호의 고백, 성근의 고백, 그리고 동네의 소문까지. 엄마 행복하세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다. 뭐, 그 사람들이랑 있을 때 행복하세요? 성근이랑 있을 때는 행복해. 오랜만에 웃을 수 있어서. 하지만 소문 때문에. 엄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가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엄마가 웃는 걸 몇 번이나 봤는지 아세요? 손에 꼽을 정도예요. 엄마는 항상 저 걱정, 가게 걱정만 하면서 살았잖아요. 이제 엄마도 행복할 자격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 입이 뭐가 중요해요? 제가 엄마 편이에요. 엄마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사세요. 나이 차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하지. 아들의 말에 미숙은 울컥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고마워, 준호야. 다음 날 미숙은 용기를 내서 성근을 불렀다. 성근 씨, 제가 물어볼 게 있어요. 네, 사장님. 혹시 제가 보험금 받은 거 알고 계셨어요? 성근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네, 들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거 우연히 들었습니다. 미숙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런데요, 사장님. 성근이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저는 사장님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건 사장님이에요. 일할 때 집중하는 모습, 손님들한테 친절한 모습, 힘들어도 웃으려고 노력하는 모습. 그게 다 좋아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엔 나이 차이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사장님이 저를 어떻게 볼지. 하지만 매일매일 사장님과 함께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진심이라는 걸요. 성근은 한 발짝 다가왔다. 사장님, 저 믿어주실 수 없나요? 미숙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다. 순수한 감정만이 가득했다. 육부 선택. 그날 밤, 동호가 가게에 왔다. 평소보다 일찍, 손님이 별로 없을 때였다. 사장님, 제 대답 들으러 왔습니다. 미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3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시고 힘든 일 있을 때마다 도와주신 거 잊을 수 없어요. 동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거절이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을 남자로 볼 수가 없어요. 고마운 분이고 존경하는 분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죄송해요.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동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 젊은 친구인가요? 네. 사장님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동호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가게를 나갔다. 미숙은 미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성근은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미숙을 바라보았다. 사장님, 성근 씨, 아니, 성근아. 처음으로 반말을 했다. 성근의 눈이 커졌다. 나도 너를 좋아해. 처음엔 부정하려고 했어. 나이 차이도 있고 사람들 시선도 신경 쓰였거든. 하지만 내 마음은 거짓말을 못 하더라.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오랜만에 여자로서의 나를 느껴.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 같은 아줌마를 정말 사랑할 수 있어? 성근은 그녀에게 다가가 두 손을 잡았다. 사장님은 아줌마가 아니에요.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자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포옹했다. 그것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확신이었다. 7부 함께하는 시간. 미숙과 성근의 관계가 공개되자 동네는 술렁였다. 호프집에 오던 손님들 중 일부는 발길을 끊었고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도 들렸다. 55세가 40살이랑 사귄대요. 창피하지도 않나. 돈 때문이겠죠. 요즘 젊은이들 다 그래요. 하지만 미숙은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아들 준호가 응원해줬고 무엇보다 성근이 있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어버려요. 성근은 항상 그녀를 위로했다. 그는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줬다. 호프집 일을 더욱 열심히 했고 손님들에게 친절했다. 조금씩 단골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 사장님, 저 사람이 사장님 남자친구예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젊은 여자 손님들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했다. 나이 차이가 뭐 어때서요? 요즘 세상의 사랑이 최고죠. 조금씩 편견의 벽이 무너졌다. 어느 주말 미숙과 성근 그리고 준호는 함께 한강으로 나들이를 갔다. 엄마, 오늘 정말 예뻐 보여요. 그러게요. 요즘 사장님 얼굴에 꽃이 폈어요. 성근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미숙은 두 남자 사이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준호야, 성근이 괜찮아? 엄마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해요. 그리고 성근 형 좋은 사람인 거 저도 알아요. 준호는 성근에게 음료수 캔을 건넸다. 형, 우리 엄마 잘 부탁해요. 당연하지. 내가 평생 책임질게. 성근의 약속에 미숙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8부 첫날 밤,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준호가 친구들과 2박 3일 여행을 떠났다. 성근과 미숙은 호프집 문을 일찍 닫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오늘 별이 참 많네요. 옥상에 올라가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보이는 별들이 반짝였다. 미수가. 성근이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미숙은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응, 사랑해. 짧고 간단한 고백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미숙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이 맞닿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촉. 남편이 떠난 후 얼어붙었던 그녀의 감정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진정한 하나가 되었다. 성근은 미숙을 세심하게 대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쌌다. 미숙은 자신이 아직도 여자라는 것을,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아프지 않아? 아니, 행복해. 성근의 품에 안긴 채 미숙은 눈물을 흘렸다. 행복의 눈물이었다. 왜 울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그냥 너무 행복해서. 성근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앞으로 더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그날 밤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구부 함께 만드는 미래.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성근의 품에서 눈을 떴다.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었고 옆에서 평화롭게 잠든 성근의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성근이 눈을 떴다. 좋은 아침. 좋은 아침.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일어났다. 오늘 뭐 먹고 싶어? 당신이 만들어주는 거면 뭐든지 좋아. 당신이라는 호칭이 낯설면서도 달콤했다.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설거지를 했다. 그 모든 순간이 미숙에게는 선물 같았다. 오후에는 함께 시장에 갔다. 손을 잡고 걸으며 장을 보는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개의치 않았다. 사장님 남자친구예요? 젊고 잘생겼네요.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맞아요. 미숙도 당당하게 대답했다. 성근은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봄의 햇살이 유난히 따뜻한 날, 미숙과 성근의 결혼식이 열렸다. 화려한 웨딩홀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을 아끼는 소수의 하객들이 모여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엄마, 진짜 예쁘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숙을 보며 준호가 눈시울을 붉혔다. 56세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사랑에 빠진 여인의 수줍은 설렘이 그녀를 빛나게 했다. 울지 마, 아들. 오늘 좋은 날이잖아. 행복해서 그래. 아빠 돌아가시고 엄마가 저렇게 환하게 웃는 거. 오늘 처음 봐. 준호는 씩씩하게 엄마의 팔짱을 꼈다. 결혼식장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가게의 단골 손님들, 그리고 한때 미숙을 험담했던 동네 아주머니 몇몇도 구석에 앉아 있었다. 호기심인지 미안함인지 모를 표정이었다. 미숙은 그들의 시선에 순간 손이 떨렸지만 이내 제단 앞에서 자신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는 성근을 발견했다. 41세의 신랑은 15살 연상의 신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준호가 성근에게 엄마의 손을 건네주었다. 형, 우리 엄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한테 죽어요. 걱정 마.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지킬게. 주례가 이어지고 두 사람이 반지를 교환했다. 신랑과 신부, 이제 모든 편견과 시련을 넘어 키스하십시오. 성근이 미숙의 베일을 걷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는 순간 준호가 마이크를 잡고 앞으로 나섰다. 하객들이 모두 놀라 그를 쳐다봤다. 잠깐만요.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준호는 훌쩍이며 말을 이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희 엄마를 안타깝게 보거나 심지어 손가락질한 분도 계신 줄 압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흠칫하며 고개를 숙였다. 다들 저희 엄마가 남편 잃고 보험금 받아서 편하게 산다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저는 받습니다. 그 돈으로 빚 갚고 제 학비 대느라 새벽마다 찬물에 손 담그며 일하던 엄마의 모습을요. 지난 3년간 저희 엄마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버텼습니다. 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런데 이 사람, 성근이 형이 나타나고 엄마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고 꾸미기 시작하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변했습니다. 준호는 성근을 바라보며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형, 고마워요. 우리 엄마 다시 웃게 해줘서, 우리 엄마 다시 살게 해줘서. 그리고는 하객들을 향해 외쳤다.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돈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저희 엄마를 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을 아들인 제가 이 자리에서 증명하고 축복합니다. 준호의 외침에 식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이내 구석에 앉아있던 동호가 가장 먼저 일어나 힘차게 박수를 쳤다. 쓸쓸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그 박수 소리를 시작으로 모든 하객이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험담하던 아주머니들도 눈물을 닦으며 진심으로 박수를 쳤다. 미숙은 성근의 품에 안겨 행복한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모든 상처와 편견을 씻어내는 축복의 눈물이었다. 14부 사랑으로 채운 비어가든 1년 후 사장님, 여기 크림 파스타 하나 더요. 네. 금방 나갑니다. 미성매천 비어가든은 1년 만에
동네에서 가장 핫한 명소가 되었다. 미숙의 손맛과 성근의 세련된 감각이 더해진 가게는 늦은 밤까지 손님들로 가득 찼다. 놀라운 것은 한때 미숙을 험담하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가장 충성스러운 단골이 되었다는 것이다. 어머 사장님. 아니 이젠 새신랑인가? 성근 씨가 만든 이 감바스 정말 예술이야. 우리 딸도 배우고 싶대. 하, 비결은 사랑이죠, 어머님. 성근이 능청스럽게 대답하자 아주머니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미숙은 그런 성근을 사랑스럽게 바라보며 맥주잔을 채웠다. 57세의 미숙과 42세의 성근은 이제 누가 봐도 완벽한 파트너였다. 엄마, 형, 나왔어. 가게 문을 열고 준호가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들어섰다. 어머, 어서 와. 우리 며느리감, 뭐 먹고 싶어? 미숙이 환하게 웃으며 준호의 여자친구를 맞이했다. 가게 마감을 준비하며 성근이 옥상에서 바람을 쐬고 있는 미숙에게 다가갔다. 그는 뒤에서 그녀를 따뜻하게 껴안았다. 미수가 행복해? 응, 꿈만 같아. 1년 전 오늘 우리가 결혼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 나는 당신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거짓말. 나 같은 늙은 아줌마 만나서 고생만 하잖아. 무슨 소리야? 성근이 그녀를 돌려세워 눈을 맞췄다. 당신은 아줌마가 아니야.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유일한 여자지. 15살의 나이 차이. 난 당신이랑 있으면 우리가 동갑내기 소꿉친구 같아. 미숙이 웃음을 터뜨렸다. 나도 그래. 당신이랑 있으면 내가 20대 처녀가 된 것 같아. 두 사람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맞췄다. 55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계절. 하지만 가장 뜨거운 사랑은 그때 시작되었다. 사람들의 편견도, 세상의 시선도, 15년의 세월도 서로를 향한 진심 앞에서는 그저 숫자에 불과했다. 미숙은 생각했다.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용기다. 그리고 내 인생 가장 눈부신 순간은 바로 지금 이 남자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다. 가게 안에서는 준호와 예비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미숙과 성근의 두 번째 청춘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